자, 2단원 자연의 구성 물질 시험 대비 핵심 요약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연의 구성 물질은요, 크게 우리가 두 가지 배웠어요. 땅, 지각을 이루는 것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배웠는데, 밑에서는 다양하게 지구에 구성되는 물질을 하면서 제일 마지막 줄에 배웠을 겁니다. 제일 마지막 줄에 보시면요, 지구라는 거는 우주 대폭발 이후로 만들어졌고 우주 초기에 만들어진 수소하고 헬륨이 가장 많은데, 얘네들이 계속적인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면서 점점 지구의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들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생명체가 하나씩 생겼죠. 그러니까 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공통점은 둘 다 산소가 가장 많았고요. 두 번째로 많은 애는 지각은 규소, 생명체는 탄소였어요. 그래서 지각은 얘네 둘이 합쳐져서 규산염 광물이 대부분이었고요. 탄소는 탄소화합물을 중심으로,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탄소가 공유결합을 팔 4개를 뻗어서 할 수 있거든요. 옆에 또 결합할 수 있고 밑에 또 결합할 수 있고 옆에 또 결합할 수 있고,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구조로 여러 가지 탄소 화합물을 만들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2번 학습지에 보시면은 지각과 생명체를 제가 따로 구분을 해놨었어요. 지각은 암석으로 되어 있었고요. 암석은 광물로 되어 있었고, 광물은 원소로 되어 있었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각을 구성하는 가장 대표적인 광물은 규소하고 산소로 되어 있는 규산염 광물. 그 다음에 규산염 광물이 하나 있는지, 한 줄로 있는지, 두 줄로 있는지에 따라서 다양하게 광물의 이름이 정해져 있었고요. 요거는 교과서에 그림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자, 이에 비해서 생명체는 우리 가장 기본은 세포였죠. 세포가 모여서 조직, 조직이 모여서 기관, 기관이 모여서 독립된 생명체. 근데 얘들 또한 가장 기본은 원소로 되어 있고, 생명체 구성하는 가장 기본 물질은 탄소화합물. 탄소 원자과 전자, 아까 그림 이렇게 그렸던 거, 최대 4개씩 결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모양으로 할 수 있다. 즉, 생명체를 구성하는 유기물은 탄소 원자끼리 무한대로 결합해서 복잡한 생명체를 만들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거에 가장 대표적으로 에너지원을 낼 수 있는 애들이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이라는 건데, 요 내용은 밑에서 조금 더 제가 자세히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학습지하고 제 거하고 지금 좀 글씨체가 깨져갖고 다르게 보일 거예요. 우선 얘가 뭐였냐면은 생명체 구성 물질이에요. 생명체 구성 물질 중에 가장 많은 애는 물이에요. 물을 뺀 나머지 물질을 봤더니 에너지원, 에너지원, 에너지원. 이 3개는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입니다. 이 중에 효소의 주성분이 되는 애가 단백질. 중성지방 인지질, 이걸로 되는 거는 지질. 그 다음 포도당, 설탕, 녹말 등으로 되어 있는 얘는 탄수화물.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한 칸은 뭐였냐면요, 유전 정보 저장, 단백질 합성, 유전 정보 저장, DNA, 단백질 합성, RNA. 얘네 둘을 합쳐서 뭐라고 했느냐, 핵산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생명체의 가장 중요한 탄소화합물이 3개,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인데, 단백질 만들어지는 거에 먼저 초점, 그리고 두 번째는 핵산에 대해서 뒷페이지부터 나올 거예요. 그래서 13번 학습지에 보면 생명체를 구성하는 주요 물질은 계속 반복돼요. 탄소화합물, 탄소가 여러 개 결합된 화합물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더 관심 있게 볼 거는 단백질과 핵산이라는 거였어요. 핵산의 종류는 DNA, RNA. 여기 핵산이 뉴클레익 액시드, 핵 속에 들어있는 산성 물질이라는 뜻이었어요.
얘는 바로 밑에 13번 학습지. 그 다음 얘는 14번 학습지였죠. 자, 단백질은 제가 이거는 이제 다른 교과서에서 갖고 온 거고,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은 단백질의 가장 기본 단위, 아미노산. 아미노산 더하기 아미노산 더하기 아미노산 20개나 되는 아미노산끼리 개수나 또는 결합 순서에 따라서 다양한 종류의 단백질이 만들어진다고 했거든요. 아미노산 더하기 아미노산 할 때 중간에 물이 빠져나가요. 이 결합을 뭐라고 불렀냐면은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불렀고요. 이렇게 아미노산 더하기 아미노산 더하기 아미노산이 쭉 연결되어 있는 거, 이거를 뭐라고 했냐면 폴리펩타이드라고 불러요. 폴리가 길게 연결된 구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폴리펩타이드가 또 달라붙고 또 달라붙으면 만들어지는 게 단백질이에요. 가장 기본 단위에서 합쳐지고 합쳐진 구조인데, 위에 그림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면 단백질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아미노산. 이 아미노산이 종류, 개수, 결합 순서에 따라서 엄청나게 다양한 단백질이 만들어지고요. 단백질의 종류는 제가 참고로 보라고 했어요. 예, 대학교 교재에 있는 내용이었는데 그냥 참고로 이렇게 다양한 단백질 종류가 만들어지는 게 얘들의 결합 때문이야 라는 거였고요. 아까 얘기한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합쳐질 때 물이 빠져나가는 이 결합을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하고요. 그렇게 해서 아미노산이 쭉 붙어있는 얘를 뭐라고 부르느냐, 폴리펩타이드라고 부릅니다. 펩타이드가 다양하게 모이면 나중에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게 우리 생명체를 구성하는 주요 물질의 구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14번 학습지에는 핵산, 뉴클레어 엑시드라고 해서 2개, DNA하고 RNA 배운다고 했어요. 이 구조는 그 다음번 학습지에 나와 있는데요. 얘는 이렇게 두 줄이 꼬여있는 이중 나선 구조, 이렇게 펼쳐져 있죠. RNA는 단일 가닥 구조라고 했어요. 여기에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데 어떤 식으로 유전 정보가 저장됐냐 봤더니 여기에 4종류나 되는 염기가 배열 순서에 따라서 다양한 유전 정보를 만드는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가장 기본이 되는 핵산의 단위체에 해당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뉴클레오타이드. 얘가 결합하는 방법은 인산 하나, 당 하나, 염기 하나, 얘가 1대 1대 1로 결합되어 있는 거고요. 뉴클레오타이드가 하나 더 붙고 하나 더 붙으면은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돼요. 그래서 밑에 있어요. 2가닥, 이쪽에 폴리뉴클레오타이드, 또 1가닥 폴리뉴클레오타이드, 얘가 합쳐지면 DNA가 되고 2개가 이렇게 꼬여있는 모양이어서 이중 나선 구조라고 합니다. 이중 나선 구조. 요거는 우리가 모형으로 결합을 그 작품을 만들어 봤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건 없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염기들이 결합할 때 상보 결합이라는 건데 염기의 종류가 4개였거든요. 구아닌, 사이토신, 아데닌, 타이민.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결합하느냐. 반드시 G는 C하고만 결합하고 A는 T하고만 결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빨간색, 노란색, 그 초록색, 파란색 낄 때 상보적 결합이라는 게 이거에 맞춰서 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중 나선 구조의 염기의 종류가 A, G, C, T 4개였고요. 얘는 단일 가닥 구조예요. 한 가닥. A, G, C, T 대신, 타이민 대신에 유라실이라는 애가 붙어 있다라는 걸로 기억하시면 되고, 그 뒷페이지는 우리가 모형 제작한 걸로 만들었었어요. 다시 한번 보시면은 2가닥, 1가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과서에 이렇게 나와 있는 구조가 있는데요. 이 구조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와 있는 얘. GCAT 종류가 4개나 되는 얘가 염기고요. 그다음 이렇게 생긴 애. 얘가 인. 그다음 여기 길쭉하게 생긴 애. 얘가 당. 그래서 인산, 당, 염기. 이게 1대1대1도 결합되어 있는 요게 뉴클레오타이드라는 거예요. 가장 기본 뉴클레오타이드. 자, 그 다음 보시면 G라고 되어 있는 구안인은 반드시 사이토신이랑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요. 사이토신은 반드시 구안인하고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타이민이라는 애는 반드시 아데닌이라는 애하고 상보적 결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DNA 모형 만들고 만약에 순서가 A, T, G, C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었다면 얘하고 반드시 맞은편에 만나는 거는 T, T하고 반드시 만나는 건 A, G하고 반드시 만나는 건 C, C하고 반드시 만나는 건 G 이런 식으로 나열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자연에 존재하는 구성물질 말고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그거를 신소재라고 했고요. 전기적 성질뿐만 아니라 자기적 성질을 이용하기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기적 성질을 이용하는 거는 액정이라고 하는 영상장치에 이용되는 대표적인 물질이 액정, 디스플레이 장치, 액정, 영상 장치에 이용되고요. 규소에 전류가 잘 흐르도록 도와주는 거를 우리는 반도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자기부상열차나 자기공명장치, 즉 MRI에 이렇게 떠있게 만드는 자기적 성질을 이용하는 게 초전도체. 자, 그 다음 좀 강한 자석이었죠. 얘는 네오디뮴 자석. 그리고 가장 요즘에 각광받고 있는 소재 2개였어요. 휘어질 수 있는 디스플레이, 평면 구조로 되어 있어서 얇게 휘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 요게 그래핀. 우리 영상도 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그래핀을 원통 모양으로 만들어서 우주 엘리베이터를 만들 수 있다라고 했던 게 탄소 나노 튜브. 그 다음에 자연을 모방하여 만든 소재로 독고마리, 열매, 갈고리, 수중 접착제는 뭐 홍합에 있는 족사, 모르포텍스 섬유는 색소가 아닌 표면의 구조에 의한 색, 스티키봇은 우리 벽을 기어오르는 로봇이었죠. 그래서 교과서 81페이지에 보시면요. 생체 모방 신소재로 개코 도마뱀의 발바닥 구조를 해서 잘 떨어지지 않는 접착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구조. 상어의 특이한 비닐로 물의 저항을 적게 만드는 수영복. 그 다음 파리의 빠른 날개짓을 이용해서 소형 로봇을 제작하거나 이제 아까 얘기한 홍합에 질긴 족사를 이용해서 접착제, 즉 물속에서도 달라붙는 걸 만들거나 또는 공작의 화려한 깃털은 이 색깔이 색소가 아니라 표면에 의한 색이어서 구조에 따라서 보는 방향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는 모르포텍스 섬유에 많이 이용된다라는 내용입니다.